안녕하세요. 세미나를 해주는 남자 토크IT의 고성 PD입니다. HPC와 AI 워크로드가 증대하면서 이를 위한 스토리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PC와 AI 스토리지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러스터 병렬 파일 시스템인데 왜 병렬 파일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오늘 세미나는 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사용 버전 기반인 HPC AI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DDN 스토리지 전문가들과 웨비나를 요약한 것입니다.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은 이제 복잡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이 분야이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HPC는 하나의 이 작업에 대해서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컴퓨팅 파워를 가진 노드들이 마치 한 대처럼 동작하는 클러스터 위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데이터를 공급하는 스토리지도 붙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클러스터에 동시에 병렬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병렬 파일 시스템이 등장했고, 러스터가 리눅스 클러스터잖아요, 결국. 예, 맞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HPC 스토리지는 대부분 병렬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표 왼쪽에 예. 후각부 전 세계 1등한 슈퍼컴퓨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도 DNN 스토리지를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DDN 스토리지가 굉장히, 예,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이 엄청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한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되죠. 그리고 AI 쪽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AI 쪽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 모델 학습을 위한 주 연산 형태는 좀 병렬 처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렬 처리 위해서 이 GPU와 같은 병렬 코어를 가진 이 가속기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점점 AI도 많이 발전하면서 이 PD님 또 GPT-3 이런 거 그럼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버트나 GPT-3 이런 계열의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정말 모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서도 이제 추이를 이제 한번 보시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나중에 GPT-4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인프라들은 정말 병렬 파일 시스템이 필수. 그러니까 GPU가 어떻게 보면 컴퓨팅을 병렬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도 스토리지 안에도 이제 병렬로 그것이 뒷받침해줘야지 이게 더 이런 대용량, 특히 AI에서는 특히 필요하겠죠. 네. 근데 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저런 초거대 모델에는 병렬 파일 시스템이 당연히 필수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GPU를 사용하는 분야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렬 처리인 GPU와 병렬 파일 시스템은 정말 궁합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스토리지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와 병렬 파일 시스템인 PFS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HPC AI 연산 예시를 제가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엔비디아 DGX는 8GPU가 그걸 이제 파드나 슈퍼파드로 해서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DGX 20대가 하나의 작업을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TCP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 어태치드 파일 시스템 NFS로 연결했을 때는 왼쪽 그림과 같이 한 작업을 DGX 20 노드가 수행한다. 하지만 NFS는 한 노드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바틀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링에 사실 NFS가 작은 규모에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좀 버틀렉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훨씬 대비되는 모습을 보시면 저희는 DGX 20 노드의 한 단일 잡을 여러 스토리지 노드가 동시에 이 I/O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제가 5대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더 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규모든 DGX가 늘건 이제 스토리지가 늘건 계속 병렬 이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딱 한눈에 봐도 이 네트워크들이 동시에 대역폭을 훨씬 성능이 빠를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NFS에 몇십 배, 몇백 배도 낼 수 있는데 그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이 병렬 AI나 HPC 인프라를 구성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병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죠. 최근 엔비디아의 GPU 클러스터가 기업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CPU를 거치지 않고 GPU와 직접 연결되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GDS가 거의 AI 스토리지의 표준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DS의 원조가 DDN 스토리지란 걸 알고 계셨나요? 엔비디아 본사의 슈퍼컴퓨터 셀린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미 뭐 셀린도 여러 차례로 확정이 많이 됐는데 그때마다 저희 DDN 스토리지를 또 계속 필요할 때마다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레퍼런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DDN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쓰면서 또 저희 엔지니어들이랑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러스터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네. DDN 스토리지가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DGX 슈퍼팟 네. 이제 뭐 인증 있지 않습니까? 서티가 네. 서티를 제일 먼저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네, 뭐 저희 뒤에 또 언급드리겠지만 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그 슈퍼파드 인증도 가장 좀 먼저 받았고 네네. 그걸 기반으로 이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또 난리지가 많이 쌓였다고 또 좀 자랑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이제 AI 뭐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DGX 슈퍼팟 140배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이버라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근데 그 기사 보니까 거기에 저는 거기에 DDN 스토리지 시스템이 네이버에 거기에 DDN 스토리지 시스템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신 거예요, 직접 그 프로젝트를? 예,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 김 팀장님이? 예, 맞습니다. 저희 오. 엔지니어랑 통해서 직접 구축을 했고요. 네네. 일단은 뭐 구축 기간은 뭐 대략 1, 2년 전이었는데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 소요돼서. 140도인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이제 DGX 140대 이쪽 있고 하는데 스토리지 부분, 파트 부분은 오. 저희가 AI 쪽에 포커싱만 주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턴키 형식으로 구축을 하고 저희는 검증, 테스트 이 정도 부분을 해서 정말 신속하게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신속하게 디플로이 하는 거가 좋은데 디플로이 한 다음에 또 문제 많이 생겨서 많이 불러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런 거 아, 그래요? 저희도 뭐 구축 한 달이란 어. 기간 동안이 보통 뭐 사이트가 다른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안정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실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 내에 하드웨어도 뭐 렉에 장착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금방 끝내거든요. 실제. 네. 근데 문제 생긴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러스터 병렬 파일 시스템 기반의 DDN 스토리지는 왜 20년간 전 세계 1만여 개의 기업 HPC, AI 스토리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픈소스 기반의 러스터 병렬 파일 시스템에는 없는 기업 사용 버전만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성능에 가장 영향이 큰 캐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노드라 그래서 이건 최근 개발이 되고 엔비디아 그 슈퍼팟에서 개발이 되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예전처럼 NFS의 로컬 캐시처럼 동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병렬 파일 시스템 러스터에서도 로컬 캐시처럼 동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DGX뿐만 아니라 일반 하드웨어 로컬에 뭐 NVMe 디바이스라든지 지금 저희가 테스트된 건 NVMe인데 옥테인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오른쪽 그래픽처럼 기존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이제 네트워크를 결국 다 타고 와가지고 저희 와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한노드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최초에 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오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로컬에 이제 빠른 로컬 NVMe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드 캐시를 동작을 하는 것이고 아까 뭐 중간에 제가 여기 질문 사항을 조금씩 보는데 결국 뭐 스토리지나 병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게 결국 제일 빠른 거는 로컬에 붙어 있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뭐 대규모 아니면 많은 클러스터들, 많은 계산 노드들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뭐를 하려고 다 하다 보니 결국 공유용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한노드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서도 서로 분산돼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편할 수 있겠네요. 편하고 성능적으로도 지연이나 이런 것도 적고. 그리고 이 한노드 기능 같은 경우에 요새 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뭐 슈퍼파드 규모에서 이 GDS를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스토리지와 GPU 간 다이렉트로 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DGX의 로컬 그 NVMe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뭐 AI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 간의 이동 이건 똑같은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로컬 NVMe에다 두고 사용하면 훨씬 활용도가 늘어나고 예, 그래서 DGX 성능도 제대로 GDS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HPC와 AI 분야에서는 가성비 좋게 스토리지를 계층화해서 사용하는 오토 티어링이 필요합니다. 하풀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티어 간 예를 들어서 SSD와 HD 간에 오토 티어링 해주는 오토 티어링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아직 뭐 많이 플래시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이 있어졌다고 해도 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에 따라서 충분히 비용적인 그렇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워낙 이제 AI나 HP 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하풀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일반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하풀, 티어링 다 당연히 기본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 병렬 파일 시스템은 대규모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네. 티어링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 이 데이터를 옮겨주는 서버들이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DDN의 하풀은 이제 내부 파일 시스템 내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뭐 ILM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엑사스케일러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 캐시 SSD 영역에 오버플로우 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잘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용량 HPC AI 클러스터에서는 스토리지의 스케일 아웃 확장이 중요합니다. 이때 메타데이터의 스케일 아웃도 지원된다면 성능 병목의 원인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메타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데 기존의 러서 같은 경우는 제일 최초 버전은 2.5 버전 전에는 메타데이터 공간을 저장하는 타겟이 하나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파일 40억 개 그럼 메타데이터가 나중에 병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병력도 되고 파일 40억 개가 쉽지는 않지만 그 꽉 차면은 파일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러스터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게 DN이라고 해서 오픈 커뮤니티 버전에서 진행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2,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페이지 3단계 그 마지막 단계 자동적으로 알아서 붙이면은 알아서 확장해 알아서 저쪽을 분배해서 쓰는 이 기능이 메타데이터의 이 스트라이핑이나 밸런싱을 하는 DNE3라는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되는 파일이 늘어날 때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메타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서버 공간들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파일 시스템에서 알아서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늘어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C AI 스토리지 사용이 증대되면서 이제는 스냅샷 백업, 쿠버네티스 지원 같은 일반 스토리지 특징들이 HPC AI 스토리지에도 내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스냅샷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저희가 상용 버전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기존에 뭐 LVM 기반의 러스터가 그냥 동일하게 백업을 놓거나 뭐 이렇게 백업 같이 LVM 백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파일 레벨에 체크 포인트를 두고 기존에 다들 생각하시는 스냅샷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스토리지 스냅샷이랑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러스에서는 기존에 안 됐었고 지금도 안 돼. 오픈 커뮤니티 버전에서 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부분은 GA 된 게 이제 최근 GA 됐었고 작년 6월에 베타 테스트 들어가서 있고 최근 버전 6.1 버전에서는 성능적으로 더 크게 개선이 돼서 많은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렬 파일 시스템의 병렬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의 기존 스토리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이제 병렬 파일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제 접목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HPC나 이쪽을 아시는 병렬 파이터 아십니다. 러스터는 좋은데 성능은 좋은데 오케이. 그냥 딱 그것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뭐 DDN이 지금도 또 상용 버전이니까 여러 기능들 기존에 못하는 상용 버전에 해야 됐던 특히 이제 AI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AI로 특히나 가면서. 고객이 하는데 스냅샷 안 돼, 백업은 왜 복잡해, 뭐 그런 기능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뭐 최근 몇 년간 R&D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기능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 이렇게 노하우를 하고 HPC 쪽 했다. 지금 AI 쪽도 넓혀가고 하고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쪽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기능들을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즘 아마도 쿠버네티스를 거의 대부분 클러스터 쪽이나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러스터는 저 CSI 드라이버가 계속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다른 스토리 솔루션을 보면 쿠버네티스 CSI들은 목록 가면 다 아니 있는데 오픈소스인데도? 오픈소스인데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기 그거를 쓰냐? 그냥 아니 왜냐면 쿠버네티스 그냥 마운트해서 그냥 쓰면 되지. 굳이 뭐 그랬었는데 이제 요구사항이 결국 저희도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맞춰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CSI 드라이버를 개발을 했었고요. 출시가 됐었고 현재도 거의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저쪽 CSI 드라이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이게 리딩하고 있는 요구사항 기능들을 맞춰가지고 현재는 2.0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아마도 GPU 클러스터라는 CPU 클러스터를 사용 이 쿠버네티스 기반을 운영하시는 쪽에 러스터 이 CSI 드라이버는 정말 도움이 되고 개발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성능적으로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네이티브랑 똑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엑사스케일러의 주 고객층은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뭐 연구소 쪽이나 출연기능 잘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에서도 한 3, 4년 전에는 HPC 부분을 클러스터 쪽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안정성보다 성능을 따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AI 쪽. AI 쪽이라면 물론 아까 네이버 같이 큰 기업도 있겠지만 뭐 요새 AI 스타트업도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처음에 원유님 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까 뭐 DGX 부분이 있는데 DGX뿐만 아니라 그런 GPU 노드 뭐 20대 작은 규모에서 저희 아까 2U짜리 스토리지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2대가 늘어나고 그 네트워크도 좀 늘려가지고 그런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대규모 시스템만 저희 솔루션에 적합한 게 아니고요. 물론 작은 규모는 뭐 다른 솔루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규모가 계속 확장형으로 늘어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스케일업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픽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성능 변화가 최적인지에 대한 BMT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성능 저희가 발표드리고 했던 무슨 몇 기가바이트 이런 거 나온 게 저희가 아마도 저희는 벤치마킹 성능 자료 뭐 벤치마킹 이로서는 병렬 파이스나 IUR이라든지 MD 테스트 이런 거의 글로벌적으로 다 사용하는 툴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대비해서 그 수치를 항상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 성능을 항상 보여드리고 검증을 하고 디플로이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이제 이런 오프라인 상담하실 때는 직접 뭐 팀장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했던 아까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국내 굴지의 거기 슈퍼컴퓨터 이런 프로젝트 그런 얘기도 좀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지금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지만 오프라인 미팅이나 이럴 경우는 뭐 이런 다양한 사례 엄청나게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 네, 보통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셔요. 그렇죠. 어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HPC에서 사용하는 해석 데이터 등 큰 용량의 파일 전송할 때 속도 및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지요? 그래서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얼마나 고성능인지 궁금합니다. 이 병렬 파일 시스템의 장점이 시퀀셜 IO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AI 쪽이나 뭐 작은 파일 이런 거 있는데 HPC 쪽에서는 큰 데이터는 정말 시퀀셜하게 나오는 게 저희 성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속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맞는 거고 저희도 이제 챌린지가 계속되고 이제 작은 파일들에서 얼마나 고성능으로 병렬 파일 시스템 못하는 부분을 개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